프로젝트 관리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계획 세워도 꼭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자원이 막 충돌한다거나 마감 다 돼서야 부랴부랴 시작하는 그 학생 증후군, 아니면 또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든 다 쓰는 파킨슨 법칙, 이런 것 때문에 속 좀 썩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그 CPM 방식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잡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 골드랩 박사의 제약 이론, TIOS라고 하죠. 여기에 기반한 대안, 주공정 연쇄법, CCM에 대해 좀 깊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그 제약 이론이라는 게 결국 시스템의 성과를 막는 가장 큰 병목, 그러니까 제약에 집중해서 전체를 최적화하자는 거잖아요. CCM은 이걸 프로젝트 관리에 딱 적용한 거죠. 97년에 나와서 벌써 여러 산업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확실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CCM이 기존 방식, 특히 CPM하고 뭐가 다른지, 또 프로젝트의 그 불확실성은 어떻게 다루는지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CCM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계획 단계부터 자원 제약을 아예 핵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작업 순서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장비나 꼭 필요한 핵심 인력처럼 이런 제한된 자원을 어떤 작업들이 같이 쓰는지 이걸 파악해서 자원 충돌 가능성까지 다 고려한 가장 긴 경로, 이걸 바로 주 공정 연쇄, 크리티컬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업 시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원이 발목을 잡는 것까지 처음부터 계산에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프로젝트의 진짜 완료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CPM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나겠네요? CPM은 보통 작업을 최대한 빨리 시작, 그러니까 ES, 조기 착수를 선호하는데 CCM은 정반대로 LS, 늦은 착수를 쓴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빨리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학생 증후군하고 파킨슨 법칙, 이걸 막으려는 의도가 커요. 마감까지 시간 많다고 생각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좀 느슨해지거나 다른 일에 한눈 팔고 싶죠. LS는 시작을 가능한 한 늦춰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딱 필요할 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전략이네요. 근데요, 그럼 걔들 작업에 숨겨놨던 그 안전 마진, 여유 시간을 다 없애버리면 담당자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반발하진 않을까요? 자기 비상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CCM은 그 불안감을 좀 잠재우고 프로젝트 전체를 보호하려고 그 없앤 여유 시간들을 한데 모아서 눈에 보이는 통합 버퍼로 관리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전체 마감일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 버퍼, 그리고 주공정 연쇄, 그러니까 크리티컬 체인 말고 다른 경로에서 지연이 생겨도 핵심 경로에 영향 안 주게 막는 피딩 버퍼, 마지막으로 핵심 자원을 제때 쓸 수 있게 관리하는 자원 버퍼, 이렇게요. 개인이 숨겨둔 비상금이 아니라 프로젝트 차원의 공용보험 같은 거죠. 투명하게 관리되는 보험이군요. 자원 제약을 보는 시점도 다르네요. CCM은 계획 첫 단계부터 본다 하셨고, CPM은 일단 일정 짜고 나서 자원이 부족하면 나중에 조정, 그러니까 자원 평준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성과 측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작업 몇 % 완료 이걸로만 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CCM의 핵심은 얼마나 했나 보다 남은 버퍼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즉, 버퍼 소진율이 핵심 관리 지표 KPI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로젝트 버퍼가 한 33% 없어졌다, 이러면 주의 신호, 66% 이상 없어졌다, 이러면 위험 신호, 이렇게 보고 바로 대응하는 식입니다. 버퍼 잔량으로 프로젝트 건강 상태를 실시간 진단하는 거네요. 실행 방식도 좀 재밌던데요. 개별 작업 기간을 50% 성공 확률,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잡는다면서요? 네, 일부러 좀 공격적으로 잡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혹시 모르니 넉넉하게 이렇게 안전마진 까는 경향을 줄이려는 거죠. 그리고 관리는 철저하게 버퍼 소진율 중심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벗 차트 같은 시각적인 도구를 써서 버퍼 상태를 딱 보고 위험을 빨리 알아채려고 하죠. 자원 버퍼는 그럼 그 크리티컬 체인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자원이 제때 딱 들어오도록 알려주는 일종의 알람 같은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죠.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협업 방식 중에 배토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들이 배턴 넘기듯이 크리티컬 체인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담당자가 책상 위에 배턴 같은 신호물을 딱 두는 거예요. 나 지금 엄청 중요한 작업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무언의 약속이죠.
멀티태스킹을 좀 막고 핵심 작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럼 이 CCM 어떤 환경에서 특히 좀 빛을 발할까요? 아무래도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한정된 자원을 서로 쓰려고 막 경쟁하는 환경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트릭스 조직이라든지 R&D 부서처럼 자원 충돌이 잦은 곳, 이런 데서 병목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신규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통합 버퍼로 관리하는 데도 유용하고요. 최근에는 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애자일 방법론하고 CCM을 결합하려는 시도도 꽤 활발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CCM이라는 건 자원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처음부터 딱 고려하고 숨겨진 안전마진 대신에 투명한 통합 버퍼를 써서 불확실성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지금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시거나 제한된 자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CCM의 접근법이 어쩌면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보면 어떨까요? 자료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만약에 AI가 그동안 쌓인 방대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요, 최적의 버퍼 크기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주고 또 지라나 아사나 같은 협업 툴하고 딱 연동돼서 버퍼 소진율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예측까지 해준다. 그럼 CCM이 얼마나 더 강력해질까요? 더 나아가서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공급망 리스크 같은 이런 ESG 요소를 새로운 제약으로 보고 크리티컬 체인 분석에 통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성공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